이참수 관계 들어갑니다. 1번 방정식 fx는 0에 대해서 실근을 직접 구하지 않고 실근의 개수를 구하는 방법. 뭘 이용해서? 첫 번째는 그래프. 왜냐면 이참수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에서 이참수의 x 절편을 구할 때 우리가 뭘 0으로 놓고 B 뭐라고요? x 절편이라고 했거든요. x 절편은 누가 0일 때? X Y지. Y구나. 네, 아직 1학년이니까 이해할게. x절편은 x축하고 만나는 점이기 때문에 x축상에 있는 모든 점들은 y좌표 항상 0. 그렇기 때문에 y를 0으로 두었을 때 y가 0일 때 x값이 x절편. 그렇기 때문에 이차 함수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에서 y를 0으로 놓으면 결국은 그 x절편이 2차 방정식에 뭐하고 똑같아? 해하고 서로 같다. 그렇기 때문에 fx는 0의 실근을 뭘 이용해서 그래프를 이용해서 그 찾자. 그래서 1번입니다. fx는 0의 꼴로 되어 있을 때 마찬가지야. 3차 함수에서도 fx가 3차식일 때 fx는 0에서 해를 구하라고 하는 것도 똑같고. 그래서 1번은 첫 번째는 자, fx는 0의 실근을 구할 때 함수 y는 fx에 뭘 그려서 그래프를 그려서 그 그래프에 x축과의 교점이 뭐냐에 따라서 그 교점의 개수에 따라서 fx는 0이라는 방정식의 근의 개수가 된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자, fx는 0하고 0을 찾을 때 fx는 0이라고 하는 방정식 해를 구하는데 여기서 두 번째는 두 개의 함수로 나눠 가지고 보자는 거야. 즉, 두 개의 함수로 fx를 gx와 hx라고 하는 두 개의 함수로 나누어서 그럼 이건 뭐냐면 fx만 봤을 때는 얘가 뭔지 잘 모르겠어. 근데 이 하나의 식을 두 개의 식으로 나누어 놓고 보니까 하나는 내가 찾기 쉬운 함수의 식의 모양이 되고 하나는 또 다른 좀 찾기 더 쉬운 모양으로 변형이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하나로 봤을 때는 얘가 뭔지 잘 모르겠어. 근데 얘네들을 두 개의 식으로 나눠 놓고 보니까 내가 잘 아는 모양의 식으로 바꿔진다는 얘기야. 그렇게 해서 근의 개수를 구하자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 fx는 누구랑 똑같다? 항상 gx에서 hx를 뺀 것과 서로 같은 모양이다. 그래서 함수 y는 gx와 y는 ahx. 자, 요 두 식의 교점의 개수가 바로 fx는 0의 교점의 개수, 즉 실근의 개수가 된다. 자, 그렇기 때문에 두 개는 차이점이 있어. 위에는 그래프가 하나야. 요 fx 그래프 하나만 가지고 하는데 얘는 hx하고 gx의 그래프 두 개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여기는 그래프가 두 개가 필요해. 그냥 간단한 예로 이런 거. 아주 간단한 얘기 안 써도 돼. 예를 들어서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k인데 얘의 실근의 개수를 우리가 확인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할 거냐? y는이 아니라 얘를 0이라고 했을 때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2x는 마이너스 k의 꼴로 바꿔서 얘를 gx로 놓고 얘를 hx로 놓는 거지. 그럼 얘는 우리가 알아. x절편을 0과 2로도 갖고 y절편을 0으로 갖고 아래로 볼록인 요렇게 생긴 함수란 말이야. 그래프가. 그럼 y는 마이너스 k라고 하는 건 상수야. 그러니까 뭐에 대해서? x축에 대해서 평행한 직선의 모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x축의 평행한 직선들을 그려봤을 때 이 그래프하고 만나는 점의 개수가 결국은 문제에서 원하는 fx가 0일 때의 실근의 개수가 된다라는 말이야. 두 번째 내용이 그겁니다. 근데 얘를 잘 하면 많은 문제에 적용을 시킬 수가 있어. 이제 학년이 올라갈수록. 자, 2번이 몇 번이냐면 1번 내용이 아니라 이 2번 문제는 몇 번하고 관련된가? 동그라미 2번하고 관련된 내용이야. 그러니까 요 자체로 봤을 때는 얘가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어.
교점의 개수를 실근의 개수. 그러니까 실근의 개수니까 누구 말하는 거냐면 요 등식이 참여되게 하는 요 x값이 몇 개냐라고 물어보는 거야. 근데 요 상태에서는 얘가 뭔지를 잘 모르겠어. 근데 얘를 뭘로 2번하고 똑같이 내가 찾기 쉬운 함수와 내가 알기 쉬운 함수로 바꾸는 거야. 식 두 개로.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1의 절대값하고 요 마이너스 1을 우변으로 이항시켜서 a 플러스 1로 바꿔줘. 그러면 얘는 누구하고 같은 의미냐면 요렇게 두 개의 식으로 바뀐 거잖아. y는 x제곱 마이너스 1의 절대값과 y는 a 플러스 1이라고 하는 이 직선 둘 사이에서의 만나는 점의 개수가 결국은 저 문제에서 말하는 실근의 개수가 되더라라는 거야. 동그라미 2번하고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러면 자 x제곱 마이너스 1의 절대값에 해당하는 그래프는 어떻게 그릴 거냐? 자 x제곱 마이너스 1은 알지? 요거는 알죠? 꼭지점 몇 컴마 몇이야? x제곱 마이너스 1의 꼭지점의 좌표 몇 컴마면? 1, 마이너스 1. 얘 꼭지점의 좌표 몇 컴마면? 대칭 추계 방정식. 축이 뭐야? 꼭지점하고 만나는 직선이잖아. y축에 평행하면서 x는 0. x 절편. 뭐뭐 있어? x는? x 절편! y 절편은? 마이너스 1. x가 0일 때. 그러면 자 그래프 그려보면 x절편 마이너스 1,0이랑 0,0 그 다음에 꼭지점의 좌표와 y절편이 일치하지. 그래서 0, 마이너스 1. 그럼 얘가 원래 그래프로는 어떻게 돼? 아래로 볼록이니까 요런 모양의 그래프가 그려지는 게 맞아. 근데 이 식 전체에다가 뭘 씌워줬냐면 절대값 기호가 들어가 있지. 절대값 기호는 뜻이 뭐냐? 원점으로부터의 거리이기 때문에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그러니까 x제곱 마이너스 1의 값들이 전부 다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기 때문에 이 x축 아래쪽에 있는 모양들을 전부 다 어디로? x축 위로 대칭 이동 시켜주면 돼. 위로 올려보내 이렇게. 자 그럼 얘가 지금 누구의 그래프가 된다? y는 x제곱 마이너스 1의 절대값에 해당하는 함수의 그래프야. 자 요 그래프. 그러면 y는 a 플러스 1이야.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에서 이미 배웠어. 2학년 1학기 1차 함수 배울 때. 직선의 방정식에서 y는 b의 꼴은 뭐에 대해서 평행이다? x축의 평행이다. y축의 평행이다. y는 b는? x축 평행이고 x는 a다. 그러면 뭐에 대해서 평행이고 y축. x는 a란 얘기는 x절편 a를 지나면서 y축의 평행한 직선이고 y는 b야. 그러면 y절편을 b로 가지면서 x축의 평행한 직선이기 때문에 이 y는 a 플러스 1이라고 하는 이 직선은 얘는 누구에 대해서 이 x축의 이게 아니라 x축의 평행한 직선이야. 그럼 x축의 평행한 직선을 우리가 그렸을 때 자 이렇게 그리는 거지. 그렸을 때 요 그래프하고 만나는 점의 개수가 결국은 이 문제 전체에서 말하는 뭐가 된다? 실근의 개수가 되는 거야. 요 실근의 개수가 결국은 y는 a 플러스 1이라고 하는 이 직선과 만나는 점의 개수. 그럼 자 이런 모양 하나. 자 요렇게 될 수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런 애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이런 애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x축하고 만나는 이런 애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이렇게 x축과 만나는 이런 직선도 분명히 있을 거야. 그러면 교점의 개수가 x축 아래쪽에서 지나는 직선의 경우는 그래프하고 만나는 점의 개수가 없어. 그러니까 여기는 실근의 개수가 0개야. 근데 x축을 지나게 되면 교점이 몇 개가 되고? 2개. 그 다음에 누구랑 저 0,1에 해당하는 자리를 지나는 직선하고 빨간 직선 사이에 있는 애들은 교점이 몇 개가 되고 4개가 되고 그 다음에 0,1을 지나는 직선은 교점이 몇 개가 되고 3개. 그 위로 올라간 애들은 전부 다 교점이 몇 개야? 2개씩이야.
이렇게 가겠지. 자, 요런 자리 지나가는 애들은 교점이 2개란 얘기고, 요런 데 지나가는 애들은 교점이 4개가 될 거고, 요런 자리에서는 교점이 3개가 될 거고, 그 위로 지나가는 애들은 전부 다 교점이 몇 개? 2개. 근데 요런 자리에 있는 애들은 교점이 없다. 자, 그래서 얘를 대표로 y는 a 플러스 1이라고 두었을 때, 정리합니다, 이제. 나눠서 쓸게. 자, 먼저 a 플러스 1이 0보다 작아. 여기는 얘도 a 플러스 1일 거고, 얘도 a 플러스 1인 거고, 얘도 a 플러스 1이야. 근데 어느 조건을 갖느냐에 따라서 교점이 달라져. 그럼 y는 a 플러스 1에서 요 a 플러스 1이 x축 아래쪽에 있는 0보다 작아. 그러면 교점의 개수가 몇 개다? 0개가 될 거고, 그 다음에 a 플러스 1이 0이면 교점이 2개가 된다는 얘기고, a 플러스 1이 누구보다는 크고 0보다는 큰데 이 y는 1이라고 하는 이 직선보다 아래쪽에 있을 때는 교점이 몇 개냐면 4개가 되고, 그 다음에 a 플러스 1이 y는 1과 같으면 몇 개에서 3개의 점에서 만나고, 얘 a 플러스 1이 1보다 더 큰 요 y는 1보다 위쪽으로 그려지게 되면 교점이 몇 개? 2개. 따라서 정리 다시 한번 하면 범위로 잡아주면 이제 마이너스 1일 때 0개, 이때 2개, a가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1이 아니라 0보다 작으면 4개, 그 다음에 a가 0이면 3개, 그리고 a가 0보다 크면 교점이 몇 개가 된다? 2개. 자, 얘를 잘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이 상태에서 얘하고 이 좌변에 있는 이 식과 얘하고 사이에서의 관계로 봤을 때는 아직 평행이동을 안 배웠기 때문에 다 말하기는 어렵지만 이 상태에서는 어려워. 근데 마이너스 1을 살짝 이항을 시켜가지고 a 플러스 1로 바꾸면 x 플러스 1의 절대값 하나만 나오는데 이 의미 자체가 x제곱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0, 마이너스를 그 꼭지점으로 하는 아래로 몰록인 함수의 그래프를 x축 위로 음수방향, x축 아래쪽에 있는 애들을 위로 올려서 모든 함수 값이 0보다 크거나 같게 잡아줬을 때 x축의 평행한 직선이 지나가는 자리에서의 교점이 몇 개인지를 물어보는 것과 같은 말이 되는 거라고. 이제 원래대로 하면 이제 어떻게 들어가야 돼? 절대값 기호를 다 풀었는데 아직 2차 부등식을 안 들어갔기 때문에 절대값 기호를 안 풀고 지금 이렇게 해준 거고, 2차 부등식 하면 거기서 한 번 더 나올 거야. 그럼 그때 절대값 기호 풀면서 다시 한번 범위 잡는 거는 설명을 해줄게. 그래서 어쨌든 fx는 0이라고 하는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라던가 교점의 개수가 몇 개냐 실근의 개수를 물어봤을 때 우리가 이렇게 그래프 한 개짜리 가지고 그릴 수 있는 게 있고 한 개만 가지고 구하는 게 어려울 때는 지금같이 2개의 식의 모양으로 바꿔서 실근의 개수 또는 교점의 개수를 확인할 수 있는 거를 이번 예제에서 보여준 겁니다. 자, 3번. 이제 3번은 쉬워. 자, 근각계수의 관계 먼저 확인합니다. 자, 필요 충분 조건은 공수 2에서 할 거니까 이제 요 조건을 만족하는 조건을 얘기하는 거야. 항상 참이되는 조건. 자, 근각계수의 관계 들어갔을 때 두근의 합 알파 플러스 베타는 뭐하고 같다? 마이너스 알파분의 베타. 마이너스 a분의 b. 두근의 곱 알파 베타는 A분의 C. 보고 오라고 했지, 이런 것들. 자, 그럼 두 근이 모두 양수야. 그럼 아주 간단해. 두 근인 지금 여기 뭐라고 됐어? 서로 다른 두 근이라 그랬어? 그냥 두 근이라 그랬어? 두 근, 그러면 중근도 포함이 됩니다. 서로 다르다란 말 없어. 그렇기 때문에 두 근을 가질 때니까 판별식의 조건이 판별식 D는 0보다 크거나 같다. 근데 둘 다 양수니까 두 근의 합도 양수고 두 근의 곱도 양수야. 그럼 여기서 말하는 포인트는 뭐냐면 우리가 앞에서 2차 방정식에서 배울 때 두 근각계수의 관계는 뭐랬어? 계수를 찾아내는 거였지.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을 이용해서. 근데 얘는 미정계수를 찾는 게 아니라 미정계수의 범위를 묻는 문제야. 달라집니다. 그래서 두 근이 모두 양수다 라고 하면 첫 번째 두 근의 합은 모두 0보다 크고
두 근의 곱도 0보다 크고 서로 다른 두 근이 아니고 그냥 두 근이기 때문에 실근을 가질 때 조건이라서 판별식 b제곱 마이너스 4ac는 뭐보다 크거나 같다? 0보다 크거나 같다. 잘못해가지고 0보다 크다라고만 하는데 여기는 두 근이기 때문에 중근을 포함하기 때문에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 자, 두 번째 두 근이 모두 음수야. 음수야. 그럼 두 근의 합은 0보다 작다. 둘 다 음수야. 그러니까 둘의 합은 0보다 작겠지. 두 근의 곱은 그 다음 마찬가지 b제곱 마이너스 4ac 판별식도 0보다 크거나 같다. 자, 두 근이 서로 반대입니다. 부호가. 자, 두 근의 부호가 서로 반대면 두 번의 곱이 0보다 적어야 돼요. 두 근의 곱이 0보다 적어야 작다. 그거 하나밖에 안 돼. 왜냐하면 이미 부호가 서로 반대란 얘기는 중근이 될까? 부호가 이미 반대란 얘기는 둘은 서로 달라. 그러니까 판별식이 생략이 되는 거지. 자, 근데 여기서 추가가 됩니다. 자, 두 근의 부호가 반대야. 그러면서 절대값이 뭐 부동어로 써도 돼. 예를 들어서 뭐 알파가 양수고 베타가 음수라고 놓고 알파의 절대값보다 베타의 절대값이 더 크다라는 얘기야. 그랬을 때 당연히 두 근의 곱은 0보다 작겠지. 근데 음의 근의 절대값이 양의 근의 절대값보다 더 크다라고 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음수의 절대값이 양수의 절대값보다 더 커. 그럼 두 근의 합은? 그러지. 조건이 뭐냐에 따라서 추가가 하나씩 돼. 여기도 당연히 판별식 생략하고. 다섯 번째 경우는 자, 알파가 0보다 크고 베타는 0보다 작다라고 할게. 근데 둘의 절대값이 서로 같대. 자, 그럼 이때는 어떻게 될까? 당연히 두 근의 곱은 0보다 작겠지. 부호가 서로 반대야. 더하면 0이에요. 그래, 더하면 0이야. 판별식 생략. 자, 요렇게 바뀌어. 조건이 뭐냐에 따라서. 그죠? 어쨌든 두 근의 부호가 서로 반대인 경우는 서로 다른 두 근이라는 말이 숨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판별식이 생략된 거. 0번은 합차공식 할 때 나오는 거 아니야? 응? 합차공식 할 때 보면 돼. 무슨 합차 공식? 넘어가도 되지? 무슨 합차 공식? 자, 4번입니다. 2차 방정식의 근의 분리란, 자, 근의 분리는 뭐냐면 두 근의 위치를 알려주는 거예요. 어떤 하나의 값을 기준으로 근이니까 y 값이야, x 값이야? x 값이야. 그러면 아까 말했지, 실근의 개수를 확인하는 게 그래프를 이용하는 거라고. 그럼 그래프상에서 봤을 때 두 근의 위치가 누구보다 더 크다, 누구보다 더 작다 해서 근의 위치를 나눠주는 과정들이야. 그럼 걔네들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건 뭐라 했어? 근을 구하는 거, 개수를 구하는 거라 했어? 미정개수의 범위를 확인하는 거라 했어? 범위 확인하는 거라 그랬지? 자, 4번입니다. 그래서 2차 방정식의 근의 분리는 2차 방정식에서 미정개수를 포함하고 있는 자, 미정계수를 포함한 2차 방정식의 근이야. 그러니까 미정계수를 포함했다는 얘기는 2차 방정식 A, B, C 중에 뭐가 있어? 미지수를 포함하고 있다는 얘기. 어떤 문제에서 자, 요구하는 위치의 오도로
이 미정계수의 값 또는 범위를 결정하는 것. 자, 요걸 뭐라고 한다? 2차 방정식의 근의 분리. 그러니까 단순하게 근과 계수의 관계는 2차 방정식에서 두 근을 이용해서 2차 방정식의 계수를 결정시키는 게 2차 방정식 근과 계수의 관계였던 거고, 여기서 하는 근의 분리라던가 아까 두 근의 부호를 확인하는 것은 2차 방정식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b는 c는 0에서 a가 됐든 b가 됐든 또는 상수항이 됐든지 간에 그 안에 미지수를 포함하고 있는 2차 방정식에서 근의 위치를 확인시켜주는, 근의 위치에 따라서 그 미정계수의 값이라든가 범위가 뭐냐라고 찾아주는 거야. 자, 그럼 얘는 뭐 할 줄 알아야 돼? 그래프 그릴 줄 알아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2차 방정식에서 시작을 할 거기 때문에 2차항의 계수가 양수. 다시 말하면 2차항의 계수가 양수란 얘기는 위로 볼록이다, 아래로 볼록이다? 아래로 볼록인 함수 그래프에 대해서 확인합니다. 눈 떠. 자, 먼저 그럼 얘가 누가 누구보다 더 어느 쪽에 있냐, 왼쪽에 있냐, 오른쪽에 있냐에 따라서 어떻게 기수를 확인할 거냐. 그거는 누구를 기준으로 본다? 그래프를 기준으로. 자, 여기서 그래프에 고정 조건을 찾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조건이 뭐냐면, 고정 조건은 이 근의 위치가 어디에 오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두 근이 다른 애보다 오른쪽에 있냐, 아니면 더 작은 쪽에 있냐, 아니면 얘네들 사이에 누가 또 있냐 라는 걸 확인하고 그걸 가지고 찾아주는 거예요, 계수의 부호를. 그럼 여기서 말하는 고정 조건은 뭐냐면, 경계점에서 첫 번째는 여기서 보여주는 경계점, 근을 나누어주는 경계점에서 첫 번째는 y의 부호, 그러니까 함수값이 y의 값이 양수냐 음수냐. 두 번째는 대칭 축의 위치가 어디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얘네들의 판별식, 서로 다른 두 근이냐 아니면 중근을 포함하냐. 자, 요 세 가지가 기본 내용입니다. 이 세 가지를 가지고 할 건데, 얘는 문제에서 대놓고 이걸 가지고 풀어라고 절대 안 해. 안 해. 자, 확인하면 6번입니다. 두 근 중 하나를 알파라고 할 때 알파가 마이너스 1보다는 크거나 같고 0보다 작다. 얘를 성립시키기 위한 k의 값의 범위를. 자,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의 모양을 기준으로 2차항의 계수가 양수기 때문에 얘네들을 아래로 볼록인 형태의 그래프가 되도록 할 거고, 두 근 중에 하나가 반드시 얘네들 사이에 있어야 돼. 그러니까 알파가 이렇게 될 수, 지금 아까 첫 번째에서 뭘 보라고 했어요? 경계점에서 함수값을 부어 보라고 했죠. 여기 1번에. 그럼 이 경계점이 누구냐면 이 근의 위치를 알려주는 이런 애들이 경계점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1보다는 크거나 같고 0보다 작은 요 사이에 누가 오도록, x축하고 만나는 이 알파가 오도록. 그 다음에 첫 번째는 아까 했지, 경계점에서. 자, 두 번째는 대칭축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판별식인데, 자, 대칭축이 누구냐면 x는 1이야. 이미 대칭축의 위치는 알려줬어. 근데 한 근이 마이너스 1보다는 크거나 같고 0보다 작다 그랬기 때문에 나머지 한 근은 어디가 있겠어? 당연히 대칭축보다 오른쪽에 있겠지. 그럼 얘네들은 뭐란 얘기야? x축하고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라는 말을 이미 문제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판별식을 굳이 쓸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세 번째 판별식은 여기서 생략하는, 여기서 판별식은 생략. 그 다음에 대칭축은 나왔지. x는 1. 그러니까 얘는 이미 결정됐기 때문에 얘 때문에 뭐가 되는 거야? 판별식이 생략됐어.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뭐다?
경계점에서의 y의 부호만 확인해주면 돼. 자, 그러면 요 2차 방정식을 우리가 뭘로 놓자? fx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k로 놓고 경계점이 돼주는 자리가 누구누구야? 이 마이너스 1과 0이 경계점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마이너스 1에서 알파가 마이너스 1이어도 상관없기 때문에 누구보다 자 마이너스 1일 때 이 그래프하고 만나는 점의 위치가 x축보다 위쪽 있지? 그죠? 그럼 y의 보는 양수야 함수야? 양수겠지. x축 이쪽이니까. 그래서 대입하면 그럼 얘가 0보다 큰데 얘가 마이너스 1이 알파일 때도 성립한다는 얘기잖아. 그럼 알파가 마이너스 1일 때로 성립하기 때문에 얘는 뭐보다 크거나 같다. 0보다 크거나 같다로 바뀌고 자, 두 번째 경계점 x는 0에서입니다. 0에서 k인데 0에서의 함수값은 어디서 만나? x축 아래쪽에서 만나기 때문에 얘는 0보다 작아. 따라서 둘을 동시에 만족하는 k의 범위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3보다는 크거나 같고 누구보단 작다. 0보다 작다. 자, 얘는 잊을만 하면 나올 거야, 아마. 고등학교 2학년 때 대수 들어가면 잊을만 할 때 한 번 또 나와. 잊을만 할 때 나와, 얘네들은. 그리고 다른 것과 다르게 얘는 판별식 가져다 쓰면 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게 안 돼, 잘. 자주 까먹고. 그게 쉽게 안 나올 거야, 아마, 내용상으로는. 자, 넘어갑니다. 자, 7번. 7번의 경우는, 자, 두 근이 누구보다 작대? 근이면 x값이야, y값이야? x값이야. 그럼 x는 알파하고 베타인데 이 알파 베타가 누구보다 더 크대? 그러면 1이 뭐가 되는 거야? 경계점이야. x는 1이 경계점입니다. 그럼 자, 그래프 마찬가지. 이거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 그건 대답할 수 있지 않아? 위로 볼록인지 아래로 볼록인지 그래프 그리면? 아래로 볼록. 자, x제곱 마이너스 2mx 플러스 3m을 우리가 뭘로 놓자? fx라고 놓자. 그럼 자, 첫 번째 경계점 뭐 함수 그 다음에 대칭축 판별식 봅니다. 그럼 대칭축 확인할 거기 때문에 완전 제곱식으로 변형. 그럼 첫 번째 자, 대칭축 여기가 x는 m이야. 자, 두 근 알파하고 베타인데 두 근이 누구보다 더 큰 쪽에 있다. 1보다 큰 쪽에 있다. 자, 경계점 여기 있어. 확인합니다. 첫 번째 판별식부터. 자, 여기는 대칭축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근데 그거는 확실해. 두 근 사이에 반드시 누가 들어가? 대칭축이 들어갈 거 아니야. 그지? 그림으로 머릿속으로 상상하면 그러면 두 근이 1보다 큰 쪽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대칭축도 누구보다 오른쪽에 있겠어? 1보다 더? 그러지. 자, 일단 판별식부터 들어가면 x의 개수 짝수니까 4분의 d에서 b'의 제곱 마이너스 ac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여기 3m인데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 인수분해. 그때 이거 표 안에 있는 거 보라고 했는데 기억하면 좋은데 2차 부등식에 해구하는 것까지 다 나와서 이거 하나 나오고 두 번째는 우리가 뭐 보기로 했다? 대칭축 봅니다. 두 근이 1보다 오른쪽에 있기 때문에 대칭축이 누구보다 더 크다. 마찬가지 1보다 더 크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경계점에서의 함수값인데 경계점은 x는 1 하나밖에 없어. 얘가 경계점이야. 그럼 x는 1에서의 함수값이니까 m 플러스 1. 자, 경계점에서 함수값이니까 x축 위에 있으면 양수, 아래쪽에 있으면 음수. 근데 x축 위쪽에서 만나기 때문에 양수. 그래서 m이 마이너스 1보다 크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얘네들을 동시에 다 얘 하나, 얘 하나, 얘 하나.
그리고 동시에 만족하는 m의 범위 찾아주면 되기 때문에 m은 누구보다 3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앞에서 2차 방정식 할 때는 근각에서의 관계에 의해서 두 근이 주어지면서 m이라든가 저 m의 값이 구해졌었어. 두 근을 이용해서. 두 근이 주어지면. 근데 여기는 두 근을 준 게 아니라 두 근의 위치가 어디에 있을 거야. 그러면 그 위치에 있을 때 저 x의 개수라든가 상수항에 들어있는 미정개수의 범위나 부호가 어떻게 될까? 그걸 물어보는 거라고. 다르죠? 자, 이번에는 두 근이 1보다 작대. 그럼 바뀌겠지? 똑같은 조건에서 이번에는 뭐만 달라져? 경계점에서의 함수값도 똑같고 누구만 바뀌어? 대칭 축의 위치만 바뀌겠지? 자, 똑같습니다. 문제는 fx는 x제곱 마이너스 2mx 플러스 3m. 그래서 첫 번째 판별식 4분의 d는 m제곱 마이너스 3m이 0보다 크거나 같다. 두 번째는 대칭축. 자, 대칭축이 누구보다 이번에는 경계점 두 근 알파와 베타가 1보다 작기 때문에 대칭축도 1보다 작은 쪽에 있고 그 다음에 경계점에서의 함수값 m 플러스 1인데 얘는 그대로 0보다 크다. 그래서 m은 마이너스 1보다 크다. 따라서 동시에 만족하는 m의 범위는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0보다는 작거나 같다. 얘는 뭘 이용해서 수직선 이용해서 그리면 돼. 하나는 0보다는 작거나 같다 또는 3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하나. 그 다음에 또 하나 누구보다 작다 1보다 작다. 자, 세 번째는 마이너스 1보다 크다. 그럼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들어가는 자리니까 이 자리밖에 안 되지. 자, 이거를 그려준 이유는 뭐 때문에 그러냐면 고등학생들도 많이 틀려 문제 풀다가 세 가지 조건은 다 찾아. 근데 왜 틀리냐면 봐봐.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에서 틀려. 똑같이 다 그려 이렇게. 0보다는 작거나 같다. 3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도 했어. 그 다음에 1보다 작다. 요것도 했어. 근데 누구 때문에 틀려? 마이너스 1보다 요렇게 가가지고 얘하고 얘가 다 들어가는 줄 알고 이렇게 범위를 두 개 써서 틀리는 경우도 생겨. 그러니까 그런 것들 조심하라고. 또는이기 때문에 아무튼 세 개의 범위가 동시에 1번, 2번, 3번 세 개가 동시에 들어가는 범위를 적어야 되기 때문에 그냥 눈으로 보지 말고 가능하면 수직선 그려서 확인해보고 할 수 있으면. 자, 세 번째입니다. 자, 하나는 1보다 이제 1번하고 2번이 다 들어가서 하나는 1보다 큰 쪽에 있고 하나는 1보다 작은 쪽에 있대. 그러면 일이 이렇게 있겠네. 알파하고 베타가 있는데 하나는 1보다 큰 쪽에 있고 하나는 1보다 작은 쪽에 있어. 그럼 무슨 말이냐면 알파보다는 1이 더 크고 1보다는 나머지 한 근 베타가 더 크다야. 그럼 이미 알파와 베타는 서로 같다 다르다? 다르다. 이미 알파와 베타는 서로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판별식은 뭐 하면 돼? 그냥 생략 가능. 자, 두 번째입니다. 대칭축. 자, 대칭축의 위치 확인할 수 있을까? 1보다 대칭축이 1보다 오른쪽에 있는지 왼쪽에 있는지 위쪽은 1보다 더 큰 쪽에 있었기 때문에 대칭축도 1보다 더 큰 쪽에 있었고 1보다 작은 쪽에 있었기 때문에 대칭축도 1보다 작은 쪽에 있었는데 얘네들은 1이 두 근 사이에 끼워져 있기 때문에 1보다 더 큰 쪽에 있을지 작은 쪽에 있을지 알아 몰라? 몰라.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대칭축도 뭐 해줘? 생략. 그럼 누구만 하면 돼? 이런 경우는 경계점에서의 함수값의 부호만. 근데 얘는 다르지. x가 1일 때 함수값이 어디서 만나? x축 아래쪽에서 그래프하고 만나고 있기 때문에 f1은 0보다 작다. 그래서 m은 마이너스 1보다 작다. 요것만 적으면 돼.
자, 두 개만 하면 끝나, 오늘. 자, 2차 방정식의 근이 다음 각 조건을 만족한다. 자, 얘는 위로 볼록이야, 아래로 볼록이야? 아래로 볼록이야. 하나를 알파로 놓고 하나를 베타로 놨을 때, 작은 걸 알파로 놨을 때, 한 근은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에 있어. 알파는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에 있다고. 나머지 하나는 1보다 더 크대. 요런 모양이야. 자, 판별식. 판별식. 그렇지, 생략. 하나는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에 있다고 돼 있잖아. 그러면 얘네들은 달라. 그러니까 판별식, 생략. 자, 대칭축. 생략. 1보다 더 오른쪽에 있을지 왼쪽에 있을지 몰라. 그냥 위치상으로 그냥 내가 이게 가운데 써놔서 그걸 보는지 이렇게 돼 있을 수도 있는 거야, 문제상에서는. 그죠? 그러니까 대칭축도 생략. 그럼 누구만? 경계점에서의 함수값. 그럼 f-1과 f1의 값만 확인. 그럼 얘가 3m 마이너스 1 나오고, 마이너스 1일 때 x축 위쪽에서 함수값이 결정이 되니까 0보다 크다. 그래서 m이 3분의 1보다 더 크고, 자, 1일 때는 x축 아래쪽에서 함수값 그래프하고 만나기 때문에 x가 1일 때 f1의 값은 마이너스 m 플러스 3은 0보다 작다. 그래서 m이 3보다 크다. 동시에 만족할 거기 때문에 m은 3보다 크다. 됐죠? 넘어갑니다. 자, 얘도 마찬가지 아래로 볼록 그래프 그리고, 자, 이번에는 두 근이 전부 다 누구하고 누구 사이에 있어? 근데 얘네들은 서로 다른 두 근인지 모르잖아. 그렇기 때문에 판별식 들어갑니다. 가려졌으니까 적을게. 2x제곱 마이너스 2 m-1 곱하기 x 더하기 m-1 얘를 fx라고 놓고, 자, 첫 번째 판별식부터. b' 제곱 마이너스 ac. 그러면 m-1로 묶어서 m-3이 0보다 크거나 같다. 따라서 m은 1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m은 3보다 크거나 같다. 자, 두 번째 대칭축 확 들어갑니다. 이 함수에서 외워야 될 것이 하나 있었어. y는 ax제곱 플러스 bx 더하기 c에서 완전제곱식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나온 거고, 다른 건 몰라도 a, b, c의 관계에서 대칭 추계식은 외우라 그랬어. x는 잠깐만요. 사람이 7명인데 한 명도 모른다고. 그래. 요거는 기억해. 그래야 빨리 나와. 안 그러면 이거 완전제곱 다 만들고 있을 거야. 그래서 대칭 추계 방정식 x는 마이너스 2a 분의 b야. 부호도 정리되고 약분하니까 뭘로 나와? 2분의 1 m-1. 그럼 얘네들이 뭐겠어? 두 근이 얘네들 사이에 있기 때문에 대칭축 x는 2분의 1 가로 m-1. 얘도 얘네들 사이에 있겠지. 그래서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얘도 1보다 작다. 그래서 m-1이 마이너스 2보다는 크고 2보다 작다. 따라서 m은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3보다 작다 해서 대칭축의 위치를 가지고 미정계수 m의 범위 확인하나.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경계점에서의 함수값의 부호. 얘가 아까 마이너스 3m 플러스 1 나왔던가? 아니야, 3m 마이너스 1이다. 3m 마이너스 1 나오고 얘가 마이너스 m 플러스 3 나오고 얘도 0보다 크고 얘도 0보다 크고 얘는 달라져. 얘는 그래프가 이렇게 두 근 사이에 끼워져 있었지만 얘네들은 두 근이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에 있기 때문에 둘 다 x축 위에서 함수값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둘 다 0보다 크다. 그래서 3분의 1보다 크고 m은 3보다 작다. 그러면 얘네들을 동시에 만족하는 이 범위 하나, 이 범위 하나, 요거 4개. 자, 그래서 총 만족하는 m의 범위는 누구보다는
3분의 1보다는 크고 누구보단 작거나 같다. 1보다는 작거나 같다. 그치? 그리면 1보다 작거나 같다. 3보다 크거나 같다.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3보다 작다. 하나. 그 다음에 3분의 1보다 크다. 3분의 1보다 크다. 그 다음에 3보다 작다. 자, 그래서 얘네들을 동시에 만족하는 자리가 어디? 3분의 1보다 크고 3분의 1보다는 크고 1보다 작거나 같다? 아, 나 잘못 적었다. 미안해. 3분의 1이 왜 여기 있대? 여기 있어야지. 그래서 얘네 부등식을 동시에 만족하는 자리, 모두 만족하는 자리는 이 자리. 그래서 3분의 1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거나 같다. 요 수직선 그리는 거는 연습합니다. 범위가 많아가지고. 자, 2차 방정식에서 근해 분리 들어갈 때 확인해야 될 게 몇 가지? 세 가지. 뭐뭐? 판별식, 대칭축, 그리고 그 경계점. 경계점에서의 뭐의 부? 뭐 확인해야 돼? 뭐 확인해야 돼? 경계점에서 Y의 두 되게 많네. 그 다음에 요거 그래프 바꾸는 거. 하나의 식으로 실근의 개수 구하는 이 그림 있잖아. 예제 문제랑이 범위 잡는 거랑. 이거는 지금 당장은 딱 피부에 와닿진 않아. 근데 과정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굉장히 많이 쓰이는 문제 푸는 방법이기도 해. 실근의 개수하고 교점의 개수, 실근의 개수라던가 두 식이 만나는 교점의 개수라던가 물어봤을 때 교점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좌표 평면상에서 함수의 그래프를 그렸을 때 서로 만나는 점 자체가 두 개의 식을 연립했을 때 나오는 연립방정식의 해하고 똑같아. 그러면 그 해의 개수가 결국은 교점의 개수인데 그 실근의 개수하고 교점의 개수는 항상 일치해. 근데 걔네들이 섞어져서 서로 같다고 놨을 때는 되게 어려워져. 근데 얘네를 섞어놓은 다음에 다시 쉬운 내가 알고 있는 기본 도형의 그래프니까 1차함수 그래프하고 2차함수 그래프로 나눈다거나 그래프가 두 개로 나눠졌을 때 문제를 풀면 쉬워져.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개를 쉬운 것 두 개로 내가 찾기 쉽고 내가 그리기 쉬운 두 개의 함수의 그래프로 그리는 거를 연습을 해 놓으면 지금 당장보다도 언제? 2학년 때, 3학년 때 학년이 올라갔을 때 되게 유용하게 쓰이는 방법이야. 그리고 이제 그때 가면 이 말이 그 말이었구나라는 게 더 이해가 될 거고. 그러니까 어렵더라도 2차 함수하고 1차 함수는 확실하게 하고 가야 돼. 2차 함수하고 1차 함수가 안 됐는데 3차 함수가 될 수는 없어. 특히 2차 함수 더. 1, 2차 함수가 안 된 사람이 3차 함수가 바로 되진 않아. 걔네들이 기본으로 깔려 있어야 3차 함수 따라가고 4차 함수까지도 하는 거기 때문에 1차 함수하고 2차 함수는 반드시 제대로 해놓고 가. 뭐 대칭축 구하는 식이라던가 2차 함수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특징들은 알고 있어야지. 아직도 모르면 안 되고.